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. 왜 이 일을 하는가?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양하니까.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글도 쓰고 가끔 강연도 하고, 강연은 강연, 워크숍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, 그리고 또 트레바리도 하죠. 모임도 하고 여기서 번개도 하고, 그리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. 영상 촬영도 해. 쪽에 보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, 나는 왜 하고 있는가? 이 질문에서 나는 왜 계속하는가?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요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? 지금 이제 일을 한 지 상담 심리사가 된 거는 15년 차긴 한데, 인턴부터 다친다 하면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를 일을 하고 있는 건데,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있고 그만둔 게 있죠. 대표적으로 회사는 2개나 그만뒀어요. 그만뒀다기보다는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도 있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있고, 내가 퇴사를 뭐 신중하게 계획해서 결정한 건 아니니까 회사 2개를 그만뒀죠. 그 회사에서는 컨설턴트로 일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지 않죠. 컨설턴트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여러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, 어떤 일은 유지가 되고 그래서 발전을 하고 더 키워가고, 어떤 일은 종료가 되죠. 내가 어떤 일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겠는데, 그 긍정적인 경험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,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 할 수 있다는 거는 잘 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그 일에서 내 강점이 충분히 드러나고 약점은 최소화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약점이 보완이 가능한지, 그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가진 강점이 많이 드러나는 일에 가까워요. 즉흥적이고 유연하고 창조하는 것들이, 이게 어찌 보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대하는 일. 마음이라는 게 더 그렇잖아요. 정해지지 않고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, 상담도 또 글도 그래요. 계속 변화하는 속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, 변화하는 마음을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글로 푸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, 상담이나 글은 계속해 가는 것 같아요. 내 강점을 쓸 수 있는 영역이라서. 왜 트레바리를 시즌2까지 하고 있는가? 시즌3를 생각할 정도로 시즌2가 길어지고 있거든요. 시즌2가 원래는 4회차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, 트레바리는 놀러가기란 제도가 있는데, 다른 모임의 멤버가 한 번 정도 모임에 한 번 놀러가기로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저희 모임에 놀러가기로 온 분이 정식 멤버로 함께하고 싶다, 이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. 한 번 오신 분이 계속 멤버가 되려면 상시 가입 클럽이 되어야 해서 우리 모임을 상시 가입 모임으로 전환을 했고, 그때부터 신기하게 매 회차에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모임이 꽉 차 있는데, 사정상 나가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. 그러면 또 바로 또 찜하고 대기하셨던 분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번 오고 몇 번 오고 계속 오는 건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어떤 분이 나가면 또 너무 마음이 쓰이기도 한데, 또 언젠간 어느 장면에서 보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스스로를 달래는 편인데, 트레바를 해보면 다양한 분이 오고 같은 책을 읽어도
다르게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트레바리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아,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저 사람 완전 다르게 느꼈구나. 그리고 같은 책을 읽고 또 새로운 사람과 얘기를 하면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되는, 그게 트레바리의 매력인 것 같고 독서 모임의 매력이기도 하죠.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트레바리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많은 분들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거였어요. 내 마음이나 내 얘기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지루하진 않을까? 이런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 내용에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더라고요. 아, 나랑 이렇게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. 그런 얘기들을 매 회차 경험하고 있어서 저 또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멤버들과 하고 싶은 것도 다양하고 또 이번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. 이번에는 제 이제 신간도 아니죠. 5월에 나온 다정함을 다정하게 책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. 심리 독서 모임은 코로나 이전부터 했었고 쭉 이어가고 있는 거라서 나는 왜 자꾸 모임을 하는가? 이런 생각도 해요. 내가 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? 오늘 강연에서도 느꼈지만 사실 강연이라는 게 모르겠어요. 뭐 기관마다 다르지만 돈을 보고 하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상담도 사실 마찬가지고 상담이나 강연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. 그만큼 드는 에너지가 많거든요. 강연은 의뢰받는 순간부터 그 날까지 그 강연 준비를 한다고 봐야 돼요. 저는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뭐 3개월 전에 섭외를 받았고 결정을 했다. 그러면 3개월 내내 그 강연 날까지 그 강연에 대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으로 보면 남는다고 볼 수 있나 싶진 않거든요. 그럼에도 강연을 아마도 계속 할 것 같은 이유는 내가 이 강연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? 내가 한두 분에게라도 더 책에서 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책을 쓰는 작가로 산다는 건 내가 혼자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보고 말 글이 아니고 이 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, 또 다수라면, 오늘처럼 100명이 넘는 분이 들을 수 있다면 달려가야죠. 더 거창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. 그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다. 그게 이유지 않을까. 기준은 2가지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안에 의미가 있다면 계속 하게 된다.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 2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